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의 복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 없이 빨리 받아주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진중권이 같은 자, 탄핵 때 얼마나 악질적으로 놀았습니까? 그런 자도 포용하자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우파지 좌파였겠습니까? 그리고 보수지. 그분이 국민의힘을 해쳤겠습니까? 아니면은 악질적으로 탄핵에 참여했겠습니까? 그런 분도 아니에요. 정말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 분이고, 또 하나는 당의 대표를 2번이나 했고 대선 후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홍준표 의원을 왜 복당 안 시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오죽 답답했으면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의 복당을 막는 자들이 우파냐 아니면 간첩들이냐, 한번 그 내용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전에 열받는 문재인의 대국민 담화,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자, 그 내용도 다시 또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구독 안 하셨네요. 아유, 정말 구독 버튼 빡, 그 다음에 추천 버튼 빡, 오늘 눌러주시면 26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25만 9천이니까요. 26만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참여, 이것이 신튜브를 살립니다. 또 신의 한 수를 살리겠죠. 자,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거 방송하면서 막 화를 내갖고 저도 말이죠. 다 열받았을 거예요. 특별 연설인지 대국민 담화인지. 자, 야당 문재인의 특별 연설에 독선 아집, 대국민 선전포고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 대해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다라면서 국민이 듣고 싶은 성찰, 반성,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언론의 구두 논평을 통해서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다.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시정할 기미가 없다. 부동산 그렇죠. 적폐청산, 또 검찰 개혁도 그렇고 말이죠. 자, 문재인은 이날 주요 현안인 부동산이나 외교 정책 관련된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배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정신 차리고 국정 대전환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데 남은 1년 동안 기조를 고치기에는 어찌 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1년 동안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모두 섣부른 고집 때문인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전주의 원내 대변인도 이날 문재인이 임혜숙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영훈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무한주기로 흐르는 청문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아니, 자, 과학기술부 장관이 표절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땅 투기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밀수하면 이게 망신주기, 무한주기입니까? 당연한 의혹 제기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선 이런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촛불 들고 나왔을 거야, 이 새끼들. 자, 하여튼 독선과 아집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면서 남은 1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건 예상은 했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정의당도 나섰네요. 논평에서 재보선 성난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냐라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아야 했어야 한다.
반성문이 나왔어야죠. 그렇죠? 연설 그 어디에도 불평등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뭐 칭찬했겠죠. 아이고 참 뭐 더불어민주당 얘기할 필요 없고 어쨌건 지금 여당 빼놓고는 다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오전에 제가 많이 화를 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죠. 홍준표 대표 복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복당이 돼야 되는데 돌아오겠다는 홍준표에 대해서 야당 시끌 오지마 왜 막냐 이 논쟁 자체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예?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예? 이게 당연히 분열되는 건데 어이가 없습니다. 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복당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왜 술렁이고 있죠, 이거? 예. 홍 의원의 복당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맞서면서 갈등의 뇌관이 터질 듯한 조짐도 보이고 있다. 홍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고정 지지층을 가진 홍 의원이 사실상 대권 제도전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권 제도전. 자, 그러나 당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낡은 이미지를 벗고 쇄신해야 한다는 초재선을 중심으로 당이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며 비토 여론이 거세다. 자, 낡은 이미지. 그게 왜 나왔을까요? 싸우지 않고 웰빙하고 안주하고 현실에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국민의힘에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저런 폭주에 대해서 싸웠습니까? 예? 도대체 낡은 이미지라는 게 뭐죠? 나이 들면 낡은 건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 뭐 4선하고 당대표하면 낡은 건가? 진짜 낡은 이미지는 뭐냐면 구태의연한 이미지예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폭주하고 있는데 막지 못하고 싸우지도 않는 거, 이런 거 정말 낡은 이미지죠.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탓을 다 홍준표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자, 한 초선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막말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마이너스라면서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막말, 뭐가 막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폭주하는 거, 그게 막말인가요? 남북 평화쇼, 이게 막말인가요, 여러분들? 네? 지금 언론들이 남북 평화쇼, 문재인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난다고 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거 남북 평화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막말인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끌려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은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홍 의원이 야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초선 김웅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자, 김웅이는 전날 SNS를 통해서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시라. 살아있지 않다 이거죠. 정말 이런 게 막말 아니에요. 정치적 선배한테 조화로 사시라. 싸가지 진짜 없군요. 예. 홍 의원은 이 같은 여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라고 해요. 홍 의원은 김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려 염량세태가 되니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가 되어가는데 부디 자중하라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어린 비둘기는 재를 넘지 못한다는 뜻의 신구미 원령이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자, 홍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 초선 상당수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것이고 막말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여론은 대세가 아니다. 초선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도 국민에 계신 지지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홍준표 대표. 근데 초선들은요, 사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국회의원 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황교안 욕 먹어야죠. 예, 황교안 대표가 욕 먹어야죠. 자, 그러면서 복당 여부는 당원과 국민의 판단을
할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복당 반대 여론에는 야권 상수로 보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 후보 단일화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깔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윤석열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또 김종인의 세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단독적으로 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경쟁을 통해서 그래야지만이 경쟁력이 생길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쉽게 가겠다 이거거든요. 날로 먹겠다 이거죠. 날로 먹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홍 의원은 자신의 복당을 막았던 김 전 위원장을 향해서 고생하셨다면서도 그의 대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 못 돌아가서 말하기 그렇다. 김종인 뭐 역할이 이제 끝났죠. 윤석열도 안 부르고 있는데.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검찰 수사만 평생 하신 분이 날치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공부하고 국민 앞에 나왔으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각을 세웠는데 조금 센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윤석열 총장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초재선과 달리 중진 의원 사이에는 복당 찬성 여론이 지금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대선을 치르려면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렇죠. 화합해야죠. 그리고 결국은 홍 의원의 복당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반 국민 40%가 넘게 한 50% 가깝게 지지하고 당 지지층은 65%가 홍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여론조사가 복당을 막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위한 치졸한 편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대선에 승리하려면 대통합이 필요하다. 원칙을 말했고 그다음에 사실상 홍 의원의 복당을 지지했습니다. 자, 하여튼 주요 당선권 안에 들어있는 당대표 후보들은 다 이제 홍 의원을 복당을 지지하는 상황이니까 어렵지 않을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초선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선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초선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을까? 그거는 뭐 좀 전에도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지만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위한 치졸한 편가르기. 이놈들은 초선들은 꾼이에요. 정치꾼. 정치인이 아니라 꾼이라고요. 꾼. 특히 김웅, 이준석 꾼이에요. 꾼. 자, 그래서 이자들의 과거 발언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김웅이 우리 우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유튜버를 비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김무성 측이 유튜버를 비난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홍준표 대표도 유튜버 하잖아. 유튜브. 홍카콜라. 여론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게 질투가 났나 보지. 자, 한번 요 내용을 볼까요? 그러면. 자, 요게 이제 과거 기사인데, 자, 김무성하고, 김웅하고, 모 유튜버 방송에서 이제 대화한 내용이에요. 유명한 극우 유튜버들은 전부 썩은 새끼들이다. 썩은 놈들이다 이거지. 썩은 놈들. 썩은 놈들이야. 이거 그대로 보도 내도 돼.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내 보수 유튜버들하고 싸우려고 해. 이 나쁜 새끼들이야. 이 나쁜 새끼들은 전부 돈을 빌어 먹으려고 하는 새끼들이야. 예. 김무성 전 대표의 보수 유튜브 방송을 향한 전면전 선포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죠. 자, 김무성 전 대표 자신을 향한 일부 유튜브 방송의 비난에 자기가 이제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극우 유튜버들은 걔들이 말이 다 옳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 걔들 기고만장해가지고 우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걔들이 비판해 가지고 결국 걔들이 다 돈 벌어먹는 거예요. 자, 이게 맞는 말일까요? 돈 때문에 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듣고 있던 김웅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루에도 3번씩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분들이 한 5개 유튜브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 구독자가 50만이면 그 구독자가 또 다른 데가 50만. 그러니까 뭐 다 합쳐서 막 100만인데 저희는 뭐 130만이야. 김뭉아. 이건 뭐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합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130만이. 예.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영상 인터뷰 말미에 김무성 전 대표 발언 강도가 세다고 느꼈는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오늘 너무 과격하나 젊은 김웅이를 보니까 힘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 당시 발언 좀 보면 캡처한 부분이 있는데 자, 김웅이를 보니까 내가 힘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김웅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유튜브랑 싸운다고 하니까 아유 싸우지 마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게 뭐냐. 홍준표 대표도 유튜브 하고 있잖아. 홍준표 대표가 유튜버계에서는 그래도 구독자 30만 이상이 되고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운다고 그랬잖아.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복당을 막는 게 김웅이 받은 미션이에요. 유승민, 김무성에게 받은 미션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복당을 막는 게. 이게 김웅이 복당을 막는 이유는 홍준표 대표의 복당을 막는 이유는 국민의힘을 무력화시키게 보수로부터 이제 단절시키고 무력화시켜서 사실상 문재인을 도우려고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중도만 가지고 선거 치르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보수도 있어야 되고 중도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수 중도를 갈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이 이기지.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 복당을 막았다. 그 홍준표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갔다. 홍준표 무소속으로 나오고 국민의힘 하나 또 후보 내야 되고 또 윤석열 나오고 윤석열하고 국민의힘하고 합당 안 하면 야권이 3개로 나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아니면 2개가 되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 복당 막으면 무소속 1명, 국민의힘 1명. 예, 그렇죠. 분열되는 거지. 그리고 민주당은 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이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김웅은 홍준표 대표의 복당을 막음으로 인해서 야권 분열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김무성이 왜 탄핵했어요? 문재인 도와주려고 탄핵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문재인 도와주려고 탄핵한 김무성.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됐죠. 자, 김웅은 다시 홍준표 복당을 막고 있어요. 초선들과. 그건 뭐냐? 야권이 분열돼서 문재인 정권이 연장되길 바라는 악질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랑 싸우고 홍준표 대표 복당을 막는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재인을 돕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뒤에 누가 있냐? 유승민, 김무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김무성 등 일부 언론들이 안철수 찾아가고 막 딸랑딸랑 거렸잖아요. 그 뭐냐? 국민의힘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라고. 국민의힘을 망가뜨리려고. 예? 유승민, 김무성 이런 자들 또 이준석 그렇죠. 이준석이 자꾸 헷갈려. 이준석 이런 자들 이 국민의힘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색깔 없는 흐리멍텅한 그런 세력으로 잔존시키고 우파들과 갈라나갔고 이번 대선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자 구도 또는 4자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자들의 목표다. 이자들은 정권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왜? 이준석이나 김웅이나 국회의원 되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이가 지금 정권 잡기 때문에 그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뭐 적폐로 몰렸습니까? 김무성이가 적폐로 몰렸습니까? 유승민이가 적폐로 몰렸습니까? 이자들은 문재인이 살아있고 좌파들이 득세할 때 그 밑에서 우파의 피를 빨아먹는 그리고 좌파의 떨어지는 콩고물 얻어먹는 게 훨씬 재밌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예? 우파 유튜버들 사실 뭐 돈도 벌고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투자를 워낙 많이 해서 남는 게 없지만 그런데 우파 유튜버가 정권이 바뀌면 예전처럼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권 바뀌었는데
절절함이 사라지잖아요. 어떤 절박함이 잘 안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독립신문 할 때 김대중 노무현 때는 잘 되다가 이명박 박근혜 때는 잘 안 됐어요. 그냥 그랬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권으로 있으면 편하지 오히려. 근데 정권을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데 뭐 김웅 또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은 정권 안 바꾸고 이렇게 남아있을 때가 훨씬 단물바락 먹기가 좋다. 그래서 이 자들은 정권을 교체하는 데 목표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의 초선들은요 절대 정권 연장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갖다가 찾아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연장돼야지만이 당이 혼란하죠. 그러면 중진들이 힘을 못 써. 그럼 얘네들은 천년만년 해먹을 수가 있어요. 천년만년. 왜? 쟤네들은 200석만 있으면 돼. 나머지 100석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맨날 갖고 먹어도 된다고. 오히려 소수정당으로 남아있는 게 그래도 야당이 있다는 그 가치. 그거로 독재하기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쟤네들이 300석 다 가져가면 힘들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초선들 어때요? 안 싸우죠? 웰빙하죠? 예, 기회주의적으로 놀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또 외교 정책, 경제 정책 가지고 어디 1인 시위라도 한 번 한 국회의원 있나요? 국회 나가서 제대로 똘망똘망하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몇몇이나 있습니까? 윤희숙 한 명뿐이 더 있어요? 나머지는 월급 따박따박 나오죠.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다 따박따박 누릴 수 있죠. 보좌관 쓰죠. 뭐 후원금 받죠. 괜찮은 거야. 오히려 야당이니까 또 후원금도 어렵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야. 여당이면 안 들어와요. 물론 이제 권력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지만 초선 같은 애들한테 누가 또 그렇게 후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그냥 이 상태가 딱 좋은 거지. 아마 뒤로 문재인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요 기사를 좀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절대로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추천 버튼, 구독 버튼. 근데 뭐 국힘당은 해체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나경원 대표가 나왔어요. 출마를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 이상, 80% 출마할 거예요. 그래서 중진들과 애국자들, 뭐 박대출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몇몇 의원들이 힘을 가지고 당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해야 돼요. 야권 단일화 해서 분명히 우리가 정권 교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요. 누구만 사냐? 초선 빼지단 놈들. 기회주의자 놈들. 요런 놈들은 문재인이 좋아하니까 살고 나머지는 다시 죽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된다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렇게 첩자들이 많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김웅이가 저렇게 나서서 욕처먹어 막 가면서 홍준표 대표 복당을 막겠어요. 복당을 막아야지만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복당을 막아야지만이 홍준표 대표의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지는 거야. 홍준표 대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사실상 윤석열을 우파가 찍고 싶어도 윤석열 또 탄핵에 또 참여한 사람 아니야. 적폐청산의 또 주역 아니야. 그러니까 못 찍는다고. 양심상. 그러면 우파와 중도가 확 갈라지면서 이번에 문재인에게 유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당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서 승리하자. 이번에 정권 교체하자. 이런 차원에서 복당을 하려고 한다는 거. 뭐 어떤 감정이고 정치적 이득이고 이걸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들은 상당수가 간첩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 초선들 문재인 정권에서 조사받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없어요. 초선들 지금 띵까띵까 기분 좋아. 아주. 야당일 때 대우받으면서 훨씬 더 낫다고요. 여당일 때보다. 지금 민주당에 180석 있는데 초선들 저번에 한번 쇄신 외쳤다가 어떻게 됐어요? 반성문 썼잖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들 어때요? 반성문은커녕 지금 당대표 한다고
이준석 같은 자도 날뛰잖아.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쟤네들은 야당이 훨씬 좋은 애들이에요. 쟤네들이 탄핵 때 태극기를 들어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다고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문재인이가 저렇게 폭주를 하고 나라를 망치는 데 있어서 정말 나가서 피켓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아니에요. 초선들 재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엄청나게 돈 많은 애들이라니까. 나라 망칠수록 쟤네들은 집값 더 뛴다고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국민의힘에 있는 초선 몇몇 빼놓고는 쓰레기들이다. 여러분들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 자, 아이고 또 이렇게 문화평론가 김현수TV님, 김보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건 홍준표 대표 복당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우리가 한 길로 뭉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좋은 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 애국지성 책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공식 영정, 그 다음에 주요 애국 기념일, 예? 7월, 10월 다 애국 기념일들이 들어가 있고, 달력, 애국 달력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애국 달력도 쭉 달력도 들어가 있고, 또 기념일도 뭐 3월, 5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혁명 공약,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일대기와 관련된 주요한 뭐 사진들 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휘호들이 또 있고 이 노트가 있습니다. 수첩에 수첩, 큰 수첩. 그 뒤에다가 전화번호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요거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또 오늘 이번에 구전녹용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구전녹에서 애국수첩이라고 해갖고 애국수첩을 이번에 구전녹용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함께 드립니다. 구전녹용 신투부 기획전 복세편살 60호, 예, 그 다음에 만년형 애국수첩 드립니다. 그리고 31% 할인해서 21만 원인데 이게 녹용 엑기스예요. 근데 몇 포 드리냐? 60포 드립니다. 60포 2달치 녹용 엑기스를 60포 2달치예요. 차 안에 넣어서 뭐 드시기도 좋고 굉장히 드시기 좋아요. 녹용 엑기스. 근데 녹용이 어디가? 러시아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애국수첩까지 만년형 애국수첩까지 여러분들 드립니다. 예. 010-7208-4169 참 좋네요. 그쵸 여러분들? 요거 한 개씩 드리니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저희가 많이 안 했어요. 예, 그쪽 업체에서 요거 300세트 한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할인도 31% 할인도 2달치 할인도 300세트 나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주문하세요. 010-7208-4169 010-7208-4169로 지금 주문 또 문의하시면 여기 드릴 수 있어요. 러시아 아바이스크 녹용 2달치 60포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늘 소개하는 LA 양념갈비 있습니다. LA 양념갈비 진짜 맛있죠. 와, 예. 고급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예, 초이스 등급.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뼈가 6, 7, 8번. 6, 7, 8번 밑에 있는 뼈로 양념갈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다 국거리용으로 양념갈비 한 겁니다. 뼈가 6, 7, 8번은 크고 두툼해요. 고기도 두툼합니다. 예. 그리고 초이스 등급. 그리고 고기가 뭐냐? 블랙 앵거스. 미국산 최고급 소고기 블랙 앵거스를 쓰고 있습니다. 진품 양념 6세트 있어요. 소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양념 돼지구이 반반 세트 있습니다. 아우 이거 소개할 때마다 침이 꿀떡 녹아. 너무 맛있어. 010-7767-3701 010-7767-3701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유 나도 뭐 좀 받고 싶어요 하면 저희가 선물 또 하나 마련했어요. 예. 자,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 2개 드립니다. 1개도 아니에요. 2개죠. 그 다음에 KF 마스크 100개 드립니다. 100개. 그 다음에 수개표, 전자개표, 뭐 반대, 전자개표 반대 수개표 배지, 그 다음에, 이재용 석방 스티커, 그 다음에 배지, 고급 천 마스크. 이렇게 또 마스크를 이건 2장 드리고, 이렇게 또, 항균 마스크 한 장에 5,000원짜리를 4장 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선물 세트야.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0개 남았다고 하네. 예, 빨리빨리 주문 주세요, 이것도. 자, 100개 남으면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거는요. 010-5572-2283. 010-5572-2283. 사시는 분들요,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이득입니다. 예. 자, 복세 편살까지 해서 올려드리니까요, 하고, 저는 또,
다시 이따가 오해 뵐 텐데, 어제 방송 안 했다고 댓글을 보니까, 왜 예고도 없이 대표님 방송 안 해? 사과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커뮤니티에다가 급한 경우 생기면 올리고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는요, 좀 운동하고 들어왔는데, 친구가 또 운동 끝나고 맥주 한 잔 먹자고 해서 맥주 한 잔 먹었더니요.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너무 피곤했나봐. 예. 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문 있는 거 빨리빨리 전화주세요. 요것도 받고 싶으면은 300세트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돼. 이 수첩. 너무너무 좋다, 이거 진짜. 집에 있으면 대박인데. 야, 이 박정희 대통령